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금성교과서의 시집살이 노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작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시집살이 노래라고 하는 건요, 경상북도에서 구전되어 오던 민요로 봉건적인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평민층 부녀자들이 겪는 시집살이의 고통을 토로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내에서 비유, 대조, 과장, 언어 유희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시집살이의 고통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쓰였는지를 여러분이 좀 정확히 체크해 보면서 작품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네요. 자, 지금 작품에 대한 해제를 간단히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작품의 갈래나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서 작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자, 여러분 지금 A, B, A의 그 형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형식으로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좀 기억해 두시고요.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자, 지금 이렇게 형님이 지금 분고개로 넘어서 형님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중을 형님 동생이 내가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촌 형님을 맞이하러 가요. 자,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뎁까? 자, 지금 시집살이를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금 사촌 동생이 시집살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 형님이 답변을 해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변 내용 나옵니다.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이 시집살이의 시집, 이 집이 들어가는 그 발음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개집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개집살이 같다라고 하면서 이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좀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밭에는 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여러분 이제 고추 굉장히 맵잖아요. 그런데 그게 맵다고 해봤자 시집살이가 더 맵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 고추랑 비교를 해서 시집살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발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자, 그래서 지금 시집살이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쭉 얘기합니다. 오리불을 길어다가 심리방아 찧어다가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이 시집살이를 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이 고된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려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 또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 같이 어려우랴? 자, 우리가 외나무다리는 이제 그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길 건너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 해봤자 우리 시아버지 대하는 것만큼 어렵겠니? 라고 하고 있어요. 시아버지 대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이것도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그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부모님을 대하는 그 어려움을 비유나 서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죠. 자, 여러분 서리법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의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진짜로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리적 표현 쓰인 부분 잘 확인해 두시고요.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자, 지금 시아버지를 호랑새로 그리고 시어머니를 꾸중새로 비유를 하면서 지금 그 시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동새 하나 한림새요, 신우 하나 뾰족새요. 자, 동서 그러니까 지금 시댁 식구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지금 뭔가 불편하게 있는 거예요. 시아집이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심지어 남편까지도 어리석고 둔하다 하는 미련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나 하나만 썩는 새일세. 그래서 이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그 시댁 식구들이 다 뭔가 정말 어렵고 불편하고 한 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나 하나만 썩는 새다 라고 하면서 이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가지고 이 시댁 식구들을 풍자하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시집 식구들을 풍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의 괴로움이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 3년을 살고 나니. 자,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속박과 고통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귀 먹고 눈 어둡고 말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뱃꽃 같던 요 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 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배곡 같던 요 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그 좋았던 모습들이 다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달라진 모습,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상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지금 대조하면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유법 쓰이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비유법을 통해서 자신이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법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색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폭부치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지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막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웠던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고된 시집살이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 이겼네. 소는 연못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베개가 연못을 이겼다는 건 무엇이냐? 자기가 그 슬퍼하면서 울었던 그 눈물이 이 연못을 이길 정도로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집살이의 괴로움 때문에 흘린 눈물을 좀 과장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자, 이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은 자기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너무너무 힘든 시집살이지만 그나마 이 자식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집살이에 대한 체념과 순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 그리고 서 그리고 결, 이 기서결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요 시집살이 노래에 대한 그 좀 정리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집살이의 고통과 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화 형식을 활용해서 평민층 부녀자들이 겪는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애환을 드러내고 있고요. 비유, 대조, 과장, 언어 유희 같은 다양한 표현 방법 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유는 아까 좀 무슨 뭐 뾰중새요, 뭐 썩는 새새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서 비유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조하는 거, 이제 뭐 배꼽 같던 요네 얼굴 뭐가 되었네 막 하는 그 대조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흘린 눈물이 연못을 이긴다라고 하는 과장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언어 유희는 시집살이, 계집살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언어 유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 살리는 것 계속 볼 수 있었고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시집 식구들을 풍자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시집살이 노래와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하나씩 선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조와 비유를 통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냐면요. 잠깐만요. 요거를 쭉 내려서 여기에다가 좀 쓰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대조와 비유 어디서 볼 수 있었냐? 그 시집살이 이후에 망가진 자신의 외모를 시집살이 전과 대조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비유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집 식구들에 대해서 이제 좀 비유하는 모습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시집 식구들을 비유하여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맞죠? 시집 식구들을 이 새로 은유해서 해학적으로 풍자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집살이를 하며 해야 하는 고된 노동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 외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막 오리물을 길어다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고된 노동을 이 수관형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네 번째, 대화 형식으로 양반 부녀자들의 경우는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자, 여러분, 그 양반 부녀자가 아니에요. 평민층 부녀자가 이제 평민층 부녀자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불려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를 통해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우리가 아까 그 시집살이, 계집살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언어 유희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